트럼프 머스크 팀이 해고된 수습 직원들을 복귀시키라는 연방 법원에 즉각 항소하며 감원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지출하는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이 데드라인 직전에 상하원에서 잇따라 승인돼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유럽이 보복 관세로 맞서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을 경고하면서 관세 전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 추방 작전에서 예산 부족으로 체포 속도와 구금, 추방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미국 내 불법 입국자들에게 스스로 떠나라고 호소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이 해고된 수습 직원들을 원대 복귀시키라는 연방 법원의 명령에 즉각 항소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분명히 해 감원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감원 계획을 보고받은 결과 국방부 최대 7만 6천 명, 제한군인부 7만 명, ILS 국세청 5만 명, 사회보장국 3만 명 등 모두 25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의 연방 공무원 해고 태풍이 연방법원에서 연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으나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멈춤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북가주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이 같은 날 연이어 연방인사관리국 OPM이 해고한 수만 명의 수습 직원들을 원대 복귀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에 의해 지명된 두 곳의 연방지법 판사들은 수습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면서 실적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는 말은 거짓으로 무조건 무더기로 해고한 것이므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 모두 원대 복귀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은 1년이 안 된 수습 직원 20만여 명 가운데 2월 한 달 동안 3만 명 이상 해고했으며 민간업체인 챌린저 그레이는 6만 2천 명이나 연방 공무원들이 해고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연방 판사들의 판결은 19개 주정부 법무장관들이 18개 연방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어서 연방농무부, 국방부, 제한군인부, 재무부 산하 ILS 국세청, 내무부, 보건복지부, 주택개발부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번 판결에 따른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조리덕권 문제 등으로 연방농무부가 해고했던 수습직원 6천 명이 원대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머스크 팀은 판사들이 일방적인 명령을 하고 있다며 즉각 항소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머스크 팀은 3월 13일까지 제출받은 각 부처별 감원과 감축 계획을 실행하도록 독려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세워 제출한 감원 규모는 2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각 부처 기관장들이 공표해온 감원 규모를 보면은 국방부는 90만 내지 95만 명에 달하는 민관관리들의 5 내지 8%를 감원키로 해서 4만 5천 명 내지 7만 6천 명이나 해고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제한군인부는 더그 콜린스 장관이 공표했는데 47만 명의 전체 직원을 39만 8천 명으로 7만 명 해고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LS 국세청은 10만 명의 전체 직원 중 절반인 5만 명이나 자르고 주로 부유층과 대기업 탈루 추적팀에서 대부분 감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전체 6만 명에서 절반인 3만 명을 해고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조기 퇴직자들에게 일시금으로 2만 5천 달러를 지급키로 해서 1만 명은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수습직원 7천 명을 해고해 해고 목표 3만 명 중에 근 2만 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9월 말까지 지출하는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이 데드라인 직전에 상하원에서 잇따라 승인돼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된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은 9월 말까지 예산을 계속 지출해 연방 셧다운을 피하고 국방예산 60억 달러, 항공관제 7억 5천만 달러, 불법 이민 단속 5억 달러 등을 증액하는 반면
비국방 예산에서는 130억 달러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 예산이 만료되는 3월 14일 자정 데드라인을 수시간 앞두고 연방 셧다운 피하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에서도 9월 말까지 예산 지출을 지속하는 임시 예산 지출 결의안을 가결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으나 면도날 차이여서 위태로웠던 공화당은 민주당으로부터 하원 의원 1명, 상원 의원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까지 다수의 지원을 받아 최종 승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4일 자정 15일 0시 1분 이후에도 연방기관 부분 폐쇄를 뜻하는 셧다운은 피하게 됐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마련한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에 따르면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계속 지출해 연방 셧다운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임시예산에서는 국방과 이민단속, 항공관제 등의 예산은 증액하는 대신 비국방 예산에서 130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사병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위해 60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잇따른 항공기 사고로 드러난 항공 관제사들의 인력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7억 5,300만 달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을 위해 아이스 정규 예산에 4억 8,500만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정규 예산 이외에 최대 4년간 1,780억 달러를 투입하는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을 위한 특별 예산 조정 법안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아들에게 식료품을 지원하는 윅 프로그램 예산도 5억 달러를 증액해 모두 76억 달러를 배정키로 했습니다. 저임금 노년층에게 식료품을 지원하는 예산도 소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비국방 예산에서 130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삭감 예산은 연방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지역 예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어마크, 한국식 표현으로는 쪽지 예산을 이번에는 전면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진영에서는 워싱턴 DC의 지원 예산을 10억 달러나 삭감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육군 공병단이 건설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 예산을 14억 달러 삭감했습니다. 핵무기 비확산 프로그램 예산도 1억 8,500만 달러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미국산 위스키의 50% 관세를 즉시 폐지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제조된 주류의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부과에 유럽연합이 보복 관세로 맞서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을 경고하면서 관세 전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해 유럽연합이 보복 관세로 맞서며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통상 분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EU가 위스키에 더러운 50% 관세를 부과했다고 비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EU가 내달부터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중 위스키에 5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 발표를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 관세를 즉각 철폐하지 않으면 미국은 프랑스와 기타 EU에서 들어오는 모든 와인과 샴페인, 주류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의 와인과 샴페인 사업에는 아주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이 유럽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탈리아산 프로세코 와인 가격이 병당 15달러에서 45달러로 EU가 미국산 버번 위스키에 50% 관세를 매기면 병당 30유로에서 45유로로 급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다가 중단된 재균형 조처를 재발동하는 것으로 버번 위스키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등 상징적인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맞물려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프랑스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며 유럽의 통합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주류 관세에 직격탄을 맞게 된 프랑스 로랑 생마르탱 대무역장관은 SNS를 통해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산업 부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랑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의 재보복 관세 발표에 대해 트럼프는 스스로 일으킨 무역전쟁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프랑스는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고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첫 50일 동안 불법 입국자 32,809명을 체포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체포 속도와 구금, 추방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 사실은 공개했지만 아직 추방 실적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군 수송기 추방과 관타나모 군기지 수송 등을 중단하는 등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면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최우선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의 한계에 부딪혀 2라운드 작전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set records on the least number of illegal aliens coming in, migrants coming into our country that we've had in more than 50 years. So it's amazing what they've done, and Christie and Tom Homan, the job they've done has been absolutely amazing. We set records. 트럼프 행정부는 충격과 공포 작전을 펼쳐 초반에 국경 봉쇄로 불법 입국 체포자들을 기록적으로 감소시키는 동시에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체포는 전임 행정부보다 3배 이상 늘리는 실적을 거두고 있으나 예산이 바닥나 구금과 추방에서는 차질을 빚는 한계에도 부딪힌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취임 후 첫 50일 동안 아이스는 미 전역에서 펼친 체포 추방 작전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32,809명을 체포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하루 656명꼴로 바이든 시절 같은 기간에 255명에 비해 3배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은 전체 75%나 형사 범죄자들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32,800여 명 중에서 절반인 14,111명은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고 3분의 1인 9,980명은 형사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기소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둘째, 국경에서 붙잡히는 불법 입국 시도자들이 기록적으로 급감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획기적인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경 순찰 때 2월 중에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외국인들은 8,300명으로 월간으로는 사상 최저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이든 시절 4년간 월 평균 6만 명은 물론 지난해 같은 2월에 14만 1,000명에 비해 93%나 급감한 겁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구금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120%까지 치솟아 체포작전을 강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 구치시설의 침상 규모는 4만 1,500명인데 현재 4만 7,600명이나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추방작전에 더 큰 차질이 빚어져 얼마나 추방했는지는 이번에 공표조차 하지 못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첫 한 달간 추방이 11,000명에 그쳤고 로이터 통신은 현재까지 37,66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섯째, 전열 재정비에서 우선 비용이 2배 이상 드는 미군 C-17 수송기로 추방하는 작전은 중지한 데 이어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에 3만 명을 수용하려다가 300명 이하만 수송했고 그나마 최근 전원 미 본토로 재이송해 사실상 백지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의 2곳에 가족 단위로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민 구치 시설과 미 전역의 미군 부대 11곳에 1,000명에서 10,000명까지 수용하는 텐트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불법 입국자들에게 스스로 떠날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등 이민자들이 많은 대도시들에서 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캠페인을 펴고 있고 난민 망명 희망자들이 이용했던 CBP1 앱을 CBP 홈 앱으로 바꿔 자진 출국을 알리는 데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대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의 예산이 일찌감치 바닥나 차질을 빚으면서 국토안보부가 제발 스스로 미국을 떠나라고 권고 반, 위협 반으로 호소하는 이례적인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의 예산이 오래전 바닥이 났으나 자체 예산에서 2억 달러를 투입해 셀프 디폴테이션, 자진 출국을 최대한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째, 2억 달러 가운데 텔레비전과 라디오, SNS를 통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진 출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a clear message for those that are in our country illegally. Leave now.
If you don't, we will find you and we will deport you. You will never return.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영상 캠페인 광고에서 불법 입국자들은 지금 미국을 떠날 때라며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내 추방하고 미국에 다시는 못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스스로 추방을 선택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입국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혜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까지 240만 달러를 들여 이 같은 캠페인 광고를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등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 대도시들과 텍사스의 국경 지역에서 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국토안보부는 이와 함께 한때 난민 망명 희망자들이 합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절차를 밟았던 CBP1 앱을 전면 중지하고 CBP 홈 앱으로 바꿔 셀프 디폴테이션, 자기 추방을 선택해 자진 출국하는 데 이용하도록 성격을 180도 전환했습니다. CBP1 앱은 미국 난민 망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이 앱을 통해 신청하면 일정이 잡히고 하루 1,450명씩 미국에 들어와 수속을 밟을 수 있었던 앱으로 꼽혔습니다. 이 앱을 통해 외국인 100만 명이나 이미 미국에 들어와 난민 망명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날 이 CBP1 앱을 즉각 중지시켜 더 이상 일정을 잡고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안보부는 CBP 홈 앱으로 바꿔 재가동하면서 이들 100만 명의 난민 망명 희망자들이 셀프 디폴테이션을 선택해 본국으로 스스로 떠나는 자진 출국을 당국에 알리는 데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추방을 선택해 자진 출국할 경우 이민 당국의 수고를 덜게 되고 미국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은 오는 9월 말 끝나는 현 회계연도에 배정된 예산이 바닥났을 뿐만 아니라 20억 달러나 부족한 것으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집행국은 9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안에서 5억 달러를 배정받게 돼 부족분에는 턱없이 미달하게 되며 첫 번째 예산 조정 법안으로 4년간 1,780억 달러를 증액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